단순 이동평균선을 쓴다면 약간 최근 움직임의 트렌드에 좀 둔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수 매매, 나스닥 지수라든가 아니면 국내 코스피 지수라든가 오일 매매라든가 이런 지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할 때는 이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차트 스토리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순 이동평균선을 배웠고, 오늘은 또 다른 이동평균선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지수 이동평균선이에요. 지수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이란 뭐냐? 단수는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되는데, 지수는 약간 좀 다르게, 만들어지는 그런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이름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줄여서 EMA라고 합니다. 그래서 Exponential Moving Average. Exponential 자체가 지수라는 뜻입니다. 지수라는 뜻이고 지수는 또 가중이랑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뭐 말하는 거는 비슷하다. 최근 가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만든 이동평균선, 여기까지는 가중하고 똑같아요. 가중하고 똑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최근 주가에 좀 더 가중을 둬서 이동평균선을 최근 주가를 더 많이 반영을 하니까 최근 주가가 많이 움직이면 많이 가파르게 움직일 거고, 최근 주가가 좀 둔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좀 둔하게 움직이겠죠. 요거에 대한 장점을 좀 살리는 거다. 그래서 좀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최근 가격 가중치 부여해서 최근 주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장점이다. 그래서 좀 단기 투자할 때는 좋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에 왜곡 현상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왜곡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단점이 있지만 또 단기에 지금 추세가 많이 바뀌었네, 이거를 느끼기에는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평균선은 최근 주가를 더 많이 반영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요건 이제 어떤 수식으로 만들어졌을까를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초기 EMA는 SMA 값으로 설정을 하는데 SMA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SMA 값으로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중치를 계산해야 돼요. 가중치 값을 계산하는데, 가중치 값은 K는 N 플러스 1분의 2입니다. N이 내가 설정한 이동평균선이에요. 5를 넣으면 5가 들어가는 거고, 10을 넣으면 여기 10이 들어가겠죠. 20을 넣으면 20을 넣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5를 좀 놓습니다. 5를 놓으면 이게 n이 5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5 플러스 1분의 2야. 그럼 6분의 2니까 3분의 1. 그러면 0.333 정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K값으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K값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EMA를 어떻게 만드냐? 바로 이겁니다. EMA 6일제죠. 그죠? 6일제는 종가 6일제 종가 곱하기 K, 그죠? K 0.333입니다.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기다 플러스 전일 EMA에 곱하기 1 빼기 K, 즉 0.667이겠죠? 0.333을 뺐으니까 여기에다 0.667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그냥 이동평균선은 1, 2, 3, 4, 5일째 주가를 다 더해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요게 빠지고 요렇게 5개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는 이 과거의 첫날을 정해. 그죠? 첫날을 정해서 그거를 SMA 값 초기 값으로 정하고, 그죠? 그 값에다가 계속 이 가중치를 곱해 주는 거예요. 가중치를 곱해주면서 6에다가 가중치 0.33을 곱해주고, 그렇죠? 그럼 이게 빠지겠죠, 그죠? 곱해주고 과거의 주가를 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5일째까지의 EMA, 그죠? EMA를 다 더해주는 게 아니라 0.667%만, 그죠? 요 정도의 가격. 만약 1이다. 만약 100이다. 100원이었다. 그러면 667원만큼을 더하고, 그죠? 최근 주가를 0.33%를 더하는 거야.
이러면 딱 100%가 되겠죠. 이렇게 더해서 최근 주가가 계속 요렇게, 그럼 7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5일째는 전혀 여기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6일째 EMA에 0.667을 곱한 다음에 7일째 종가에 곱하기 0.33을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과거 주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바로 오늘의 종가와 전일의 EMA 가격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중을 줘가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요약을 하자면 이전 가중치 값에 최근 가중치 값을 계속 추가해서 더해가는 거예요. 즉 5일간의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일째 그 EMA와 이미 계산된 EMA, 이게 SMA거든요. 이거잖아요, 그치? 거기에 플러스 오늘 종가 곱하기 K값, 이거예요. 그러면 6일째 되는 날, 이게 6일째 되는 날이죠. 그럼 7일째 되는 날은 6일째 되는 날에 EMA를 놓고 거기다 플러스 오늘 종가, 그죠? 종가 곱하기 K, 즉 최근 주가의 가중치를 계속 더하는 거야. 과거에 이미 계산된 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놓고 계산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중 형식이다. 근데 이게 가중이 완전 가중이 아니라 지수 형식으로 이렇게 가중치 K 값을 설정을 해서 K 값만큼을 계속 가중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서 지수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 우리가 활용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단기 추세를 분석할 경우 단순 지수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 이동 평균선은 전체적인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1일부터 5일까지, 2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움직이더라도 뒤에 4개 값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만하게 움직이잖아, 완만하게. 근데 이 지수 이동 평균선은 바로 전일까지 만들어진 EMA, 그죠? 이동 평균선에 여기에다가 오늘 종가만 더하는 거야, 그죠? 종가만 더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값이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즉 2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값이 현저히 커지면 확 갑자기 올라오겠죠, 그죠? 현재 값이 갑자기 작아지면 확 작아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선은 최근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지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주식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지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이 지수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수 매매는 단기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분봉 매매, 5분봉 매매, 30분봉 매매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최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추세를 파악해서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냥 일반 단순 이동 평균선을 쓴다면 약간 최근 움직임의 트렌드에 좀 둔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수 매매, 나스닥 지수라든가 아니면 국내 코스피 지수라든가 5일 매매라든가 이런 지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기 매매할 때는 이 지수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때 중요합니다. 단기 매매 때 지수 이동 평균선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럼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뭐냐? 어디까지냐? 바로 스캘핑. 1분봉이나 틱 차트를 보면서 샀다 팔았다 거의 뭐 초단위, 분단위, 호가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지수 이동 평균선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데이 트레이딩은 뭐냐면 오늘 하루 만에 매매가 끝나는 거예요. 오버나이트를 하거나 뭐 2, 3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일 매매가 당일 끝난다. 즉 오전에 사서 밤에 팔던가 장마감 전에 팔던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계속 매매, 초단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10분, 20분, 30분 간격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 이거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게 완전 단기 매매죠. 여기 이상 갔을 때는 또 다른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데이 트레이딩 이하 완전 짧은 매매는
이 지수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요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장기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수보다는 단순 이동평균선이 유리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장기 추세라는 거는 큰 이 주가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수 이동평균선은 바로 전일과 현재, 그죠? 바로 전봉과 현재봉만을 가지고 이 가중치를 놓고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축적된 게 있긴 하지만 상당히 관여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로는 단기 추세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상향이다 우하향이다 보여주지만 큰 추세가 우상향이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까지 필요한 중장기 추세를 볼 때는 그때는 단순 이동평균선, 아무래도 이 모수가 큰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수가 큰 단순 이동평균선이 유리하다.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지수 이동평균선은 사실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상당히 적합하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우리가 수식을 봤잖아요, 그죠? 어떻게 두 개, 바로 전일의 EMA와 오늘날의 종가의 관계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추세를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요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식을 얘기해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수식을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 아프게 저 계산 안 할 거잖아요, 그지? 계산해서 뭐해? HTS가 다 만들어주는데,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수 이동평균선은 중장기 추세를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단기 추세를 보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스타일에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는 거. 그래서 나는 완전 초단기 매매한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단순을 봤다. 그러면 이제 지수도 한번 볼까 해보는 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좀 들고 가는 매매를 하는데 이제 난 지수를 봤네. 그러면 나는 지수도 계속 보던 거니까 좀 보고 좀 20선 이상은 일반으로 놓을까? 이런 것도 좀 단순으로 놓을까? 이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지수가 좋다, 단순히 좋다가 아닙니다. 두 개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장기 이평선으로 가면 갈수록 20선 이상의 중장기 이평선으로 갈수록 단순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20선 이하 20선, 10선, 5선, 3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걸 본다는 것 자체는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요 선만이라도 좀 지수로 바꿔놓는 게 좋다. 요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필요해서 이 모든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배워야 한다. 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적을 경우에는 지수보다 단순 이동평균선이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럴까? 보면 자, 보시면 요게 단수는 과거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5일선이라면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EMA는 뭐예요? 전일 EMA와, 그죠? 전일 EMA와 플러스 뭐예요? 종가, 현재 종가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종가가 별 변동 없이 옆으로만 질질 흘러. 그러면 EMA 값이 계속 똑같거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옆으로만 흘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나와. 근데 단수는 뭐냐면 5일간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 3일이 똑같았어. 그래도 이 과거 데이터가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세를 좀 가집니다. 어느 정도 추세를 가져. 근데 EMA는 과거 데이터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옆으로만 흐른다 그러면 이게 옆으로만 계속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지금 추세가 살짝이라도 우하향인지 아니면 우상향인지 이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변동성이 적을 경우에는 지수 이동 평균선보다 단수 이동 평균선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수만 봐야지, 나는 단순만 봐야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단순을 보고 어떨 때는 지수를 보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지수 이동 평균선이 좋대더라. 요즘 다 지수 이동 평균선 본대더라. 나도 지수 이동 평균선 써야지. 이게 아니라 지수 이동 평균선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 이동평선이 맞겠구나. 그럼 지수를 키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옆으로 횡보하는 거니까 단순 이동평선이 더 낫겠구나. 그럼 단순을 키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스스로 해야지 그냥 좋다들 하니까 그냥 멋진도 모르고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순 이동평균선과 지수 이동평균선의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으로 갈수록 지수 이동평균선이 확실히 유리할 수가 있고 20선 이상인 중장기 이평선으로 갈수록 단순히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난 단순만 써야지 나는 이 지수만 써야지 이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더 알맞게 쓰는 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덕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돌려보세요. 여러 번 돌려보시고 계속 보고 단순도 봤다가 지수도 봤다가 내가 직접 차트에 넣어봤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수 이동평균선까지 배워봤는데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중 이동평균선을 배울 거예요. 가중까지 배우면 이제 이동평균선 대표 3개는 다 배운 거거든요. 가중을 또 배우면 여러분들이 가중도 괜찮네 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 가중 이동평균선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지수 이동평균선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수 이동평균선,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여러분들이 추세를 잘 잡아서 큰 돈 버는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